반가 안녕하세요. 공인모 모의고사 21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에 피특정 후견인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X죠. 피특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우리 프린터 3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 있죠.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 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180에서 60으로 바뀌었습니다. 6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에서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660이었죠. 660에서 공업지역도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녹지지역 녹지지역 100에서 2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4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서 미지정인 경우에는 60입니다. 90이 아니고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받지 않습니다. 비도시지역은 옛날 그대로죠. 기타지역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습니다.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허가 기준 면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실비 한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가 아니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는데요.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실무를 해보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냈는데, 실제로는 지금 16개 시도조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문의 실익은 없지만 기출문제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중개대상물 소재지 시도조례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2분의 1이라도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다 정리해놨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 이내로 한다.
15억 이상인 경우 천분의 6 이내입니다. 최대가. 그 다음에 매매는 천분의 7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외국인이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증여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만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건축물 허가받는 게 아니라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대상이다 했는데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모두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거 되는데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명시한 경우 보조원 이름을 광고하면서 기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는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당한 표시광고, 지금 4번 빼고 다 부당한 표시광고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을 적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 소연 등을 적지 않는 경우 성명, 소연 등 광고하면서 5가지 기재해야 된다고 했죠. 개업공개사 성명, 개업공개사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소면, 종가형, 중개대상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이라고 했죠.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되는데 답은 도배상태입니다. 도배상태. 도배상태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바닥면의 상태, 요거는 1, 2의 서식 올해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옛날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만 있었죠. 근데 바닥면의 상태도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도 신설됐다. 바닥면의 상태 1, 2의 서식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만 하고 2의 서식에는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의 서식에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가가 주택이 1의 서식이고 주택이 아닌 경우 그냥 일반 건축물 2의 서식입니다. 그래서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벽면 상태, 바닥면 상태는 이의 서식에도 기재합니다. 기재사항이 지금 아닌 것을 고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절대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한 망부로 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 3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하기 때문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청문하지 않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는 말이 있어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지회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X의 지회는 등록관청 지부가 시도지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수행할 수 있고요. 3번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29번입니다)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 우리 프린터는 52번에 있는데요. 답은 3번이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인장등록 이런 거는 수수료 내는 거 없습니다.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즉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1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주택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리어는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됩니다. 디귿의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용역 알선은 할 수 있고 용역업은 안 됩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